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이어가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자,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또 실적 속보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 3분기 영업이익이 378억 원, 전년 대비해서 1.6%가 올랐다라고 현재 실적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84선인데 코스피는 사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2089 장중 고점, 빨간불도 오늘 사실 오랫동안 봤는데 1시경부터 쭉 밀려 내려오면서 2080선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85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80선 아래에서 금융투자 매수 프로그램으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 살짝 올라왔고요.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는 현재 매도 포지션 계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이 653입니다. 0.87% 하락하고 있고 5.7포인트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58부터 651까지 밀렸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수급 주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사는데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가 85억 원의 순매수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74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70전 올라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그저께 계속 60원 부근까지, 69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70원 중반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주춤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SK하이닉스, KMW, 강스텐바이오텍, 메가MD, 마지막으로 우리넷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만나보시죠. 내년도 실적 개선이 전망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3% 넘게 올랐습니다. 8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꾸준히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82,500원입니다.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D램과 랜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턴어라운드를 전망했습니다. 3분기에는 스마트폰과 서버 고객을 중심으로 한 이 D램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160% 증가한 7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메가MD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4% 넘게 급등했습니다. 4,8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조사 결과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교육업계에서는 40% 안팎의 비율을 기준으로 정시 비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부 역시 이날의 논의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 대표주인 우리넷입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1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오다가 오전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양자암호 관련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 기술 표준화까지 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국가적으로도 양자 관련 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ICT 특별법에 양자 응용 기술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한편 우리넷은 올해 1월 양자키를 분배받아서 양자 암호 통신이 가능한 광회선 패킷 전달 장비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후 SK 브로드밴드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KMW는 노키아 주가 폭락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14% 넘게 하락했습니다. 57,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에서 노키아가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24%나 폭락했습니다. 이 부분이 KMW의 주가까지 끌어내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KMW가 자체적인 문제나 또 다른 이렇다 할 주가 하락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주가 급락은 과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스텐 바이오텍이 아토피 치료제 임상 3상 실패 소식으로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하한가까지 내려갔고요. 거래 가격은 9,650원입니다. 오늘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이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상 3상의 통계 분석 결과 이 안전성은 확보했지만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반복 투여 등 추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를 재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보합 쪽이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 지수에서 핫했던 게 이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 종반 급락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코스닥 지수도 받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 강스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이 피어스템 AT죠. 임상 3상에서 실패했던 소식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교육 주관하면서 어떤 정책회의에서 이 정시 비중을 좀 높인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 여력을 좀 갖고 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같은 경우는 개별 장세 쪽으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개별 종목 장세에 의한 랠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면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우선 종목을 압축해서 상봉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메디컬 쪽에서의 주력 장비죠. CARM 같은 경우가 2017년에 출시한 이후에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8억 정도로 작년 대비 117%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제노레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하에 사용된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체품이 없다는 게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덴달 같은 경우는 3D 장비를 주력으로 중국에서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컬 장비에 대한 수요는 특히 해외 쪽에서의 매출을 더 계속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2만 원, 목표가는 22,000원, 순주가는 18,000원 말씀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노레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R맨 박철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모두 다 현재 막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실적이 받침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의 대응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으로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어느 정도 고점 영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베팅하기보다는 종목별 선택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신스 잠시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자, 신스타임즈라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현재 각종 모바일 게임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해전 1942라든지 해전 M과 같은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종속회사로 코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뭐 PMP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지금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와 그리고 게임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신스타임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강점들을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강점은 미래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정부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이 얼마 전에 진행이 됐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언급을 좀 해줬습니다. 자, 일단 그중에 2027년도까지 주요 도로에 완전 자율주행을 실천을 하겠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정책적인 부분도 지원을 받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자동차 쪽에 총 41조 규모의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산업이 바로 미래차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환경 자동차 쪽이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뭐 완성차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 역시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 신스타임즈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스타임즈 같은 경우는요, 신작 MMORPG 게임인 명운묵시록을 올해 안에 지금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2건의 게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사소녀와 그리고 프로젝트 W라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자,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선반영되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증가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가 임상과 더불어서 주가가 조금 많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면 게임주는 역시나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신작 모멘텀이 있지만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작 모멘텀으로 인한 신스타임즈의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신작 모멘텀이 개별적으로도 있지만요. 지금 게임주 자체가 사실 업황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 대표 게임이죠. NC소프트의 리니지M이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출시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뿐만 아니라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과 그리고 넷마블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도 일본 서비스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게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NC소프트의 리니지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게임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의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게임 종목들에 대한 수급 강화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게임 업종 업황 기대감에 따른 신스타임즈에 대한 수급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최대 주주 변경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지금 신스타임즈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6일 연속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거의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동차 미래산업차에 대한 투자 기대감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좀 주가 상승에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 변경이 수반된 이런 주식 양수도 계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총 발행 주식의 32.56%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약 지금 273억 원 규모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은 올해 12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물론 어떤 주주로 바뀌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일단은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일단 최대 주주 쪽에서 주식을 매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아무래도 사업적으로도 좀 본격적인 베팅을 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기존 사업을 또 얼마나 강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스타임즈에 관련된 이런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슈들 그리고 공시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스타임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래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어 시스템이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테마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종속회사인 코어 시스템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스타임즈에 대한 어떤 가치 제고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작 출시 기대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건의 게임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단기 수급 확대에 따른 주가 성장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게임 업종들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많이 시장에서 집중이 될 만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요. 게임 관련주들도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최대 주주 변경 효과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마 방송 내용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일 정도 계속적으로 급등세가 이어졌다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 최근 3거래일 가장 저점 부분을 깨지 않고
지금은 약간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필요는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여러 가지 이런 핵심 포인트들은요,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조금 더 조정이 지속되고 확실한 바닥을 좀 확인하시고 지지선을 확인하시고 접근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차피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시니스타임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니스타임즈에 의해서 공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공시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요, 오늘 호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39.3% 증가했다라는 호재성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자,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내용들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완성차 해상 운송 물량도 굉장히 증가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해외 분류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여기서 나오는 실적들도 이번 호실적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되어 있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현대글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자, 한미약품을 오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신약 미국 시판허가를 재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약품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자, 신약이죠. 롤론티스의 FDA 허가 재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난 3월 달에 FDA에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FDA에서 데이터 보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재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한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지금 오늘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집중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에서 40%가 넘을 정도로 수급이 몰렸던 날도 있었죠. 그만큼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또는 HLB와 필룩스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였었는데, 자, 드디어 오늘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 모두 다 오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 종목은 철저하게 조금 회피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온다면 차익 실현을 한 물량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같은 동종업계였던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주가 상승률이 좀 낮았던 동종업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필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룩스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릭스미스, 신라젠, HLB는 모두 다 적자 기업이고요. 임상이라든지 이런 재료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필룩스라든지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적자인 회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한미약품과 필룩스와 같은 종목이라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손절가 확실하게 정의하시고 신중하게 매매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떤지 살짝 짚어보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박스권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241선과 61선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고, 박스권 상단을 두 번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저항권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지 못했다 그러면 또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러 가는 그러한 상태가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지금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상승을 모색하고 있으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현재 1173원이지만 1180원선을 또 넘어가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또 기피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박스권 장세를 염두하고 하루하루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맞는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해 주셨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소재와 환경 소재 생산 업체인데요. 전기차용 전지 재료 성장세에 비해서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용 재료로서 하이니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되어 있는 분위기고요. 3분기 매출액은 2분기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감소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라인 신규 투자와 해외 대기업의 반도체 장비용 케미컬 필터 수주로 4분기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사업 신규 확대로 환경부문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부문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환경 부문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기존 방식 대비 30%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VOC 저감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시행에 따라서 미세먼지 유발 산업군으로부터 국내 수주가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에코프로의 핵심 사업은 이제 케미컬 필터가 되겠는데요. 이 케미컬 필터는 반도체 라인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 물질 제거로 제품 수율 향상 및 작업자 건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분기 환경 부문 사상 최고 실적이 전지 재료 부문 약세에 상쇄를 할 전망이고요. 환경 부문은 케미컬 필터의 꾸준한 매출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지속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4분기는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 흐름상에서 지금 61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82만 주의 거래량, 큰 거래량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20분봉도 봐야 되는데요. 120분봉의 120선은 소위 생명선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19,300원 선인데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한 지금 현재 19,800원 형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장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2.6% 상승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힘을 비축하였고 다른 종목들이 상승할 때 이 종목은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에서 61선이 안착 그리고 120분봉에서 120선 그 라인을 지켜주는 하는 목표가 22,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엔디포스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엔디포스는 제가 오전에 종목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5,500원을 잡고 있다가 5,500원을 넘어서길래 다시 2차적으로 목표가를 5,900원으로 수정해서 보내드렸는데 내용을 보내드리자마자 한 10분 이내로 오늘의 설정한 목표가까지 다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가는 5,700원 선이고 제가 목표가는 5,900원으로 잡고 있어서 지금은 또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포인트다. 그리고 5,900원부터 6,100원, 200원대까지의 그런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디포스는 휴대폰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생산을 하는 회사이고요. 휴대폰도 모바일 기기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TSP용 양면 테이프 사업과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 필름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바이오 기업인 큐어바이오의 주식을 취득을 하였고요. 큐어바이오는 김성훈 박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바이오 컨버전스 연구단의 일부 물질들을 라이센스 인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김성훈 박사는 ARS 단백질의 항암 및 각종 기능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한국 최고의 의과학자 중 한 명이고요. 큐어바이오는 해당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ARS 단백질을 펩타이드화하여 현재 신장암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을 약 370억 원에 매각을 했고, 이 매각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 지원 확충이 되어서 향후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D포스는 자회사 큐어바이오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국제 펩타이드 학회인 제7회 CPC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서 ARS 펩타이드 신약 파이프라인들의 연구자 임상에서 입증된 효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데 최근 바이오 주식 상승에 소외되었다 판단이 됐고요.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주가는 바닥인데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굴을 해놓고 오늘이나 내일쯤, 다음 주 월요일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큰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장중에 25%나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20%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대는 5,600원과 5,70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의 고가는 6,040원을 터치를 했지만 다음 갈 수 있는 자리는 6,2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200원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오늘의 상승 25%의 상승 가운데 중간 가격인 5,300원 선, 5,300원 선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아모텍이 되겠습니다. 아모텍은 세라믹 칩 그리고 안테나 부품 등 종합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세라믹 칩은 휴대폰에 사용되며 전자기기의 전자파와 정전기를 방지하고 있고, 안테나 부품은 블루투스와 GPS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S9의 부진이 아모텍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는데, 삼성 S10과 갤럭시 폴드에 적용되는 무선 충전 기능과 NFC 안테나, 전자결제 기능을 결합한 모듈을 납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 부품 사업 외에 신규 수익원으로 키우고 있는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까지 더해져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신규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의 매출도 기대되는데, 자동차 관련 매출이 올해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라믹 기술을 바탕으로 MLCC에 대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MLCC는 기기 내부에서 전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부품 간 전자파 간섭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1,000개가량이 들어간다면 전기차에는 무려 10,000개에서 15,000개의 MLCC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과 번호판 발급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MLCC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계속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텍은 일봉상에서는 꾸준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0억도 각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진입하는 게 부담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이 26,400원입니다. 4월 17일 날 기록한 지점이고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가 상승의 여력이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큰 상승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에서 보면 26,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제 27,000원대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7,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26,400원을 다음 주에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27,000원을 달성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눌림목 이후에 갈지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1선인 22,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알아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지윅 스튜디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위지윅 스튜디오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시해드린 손절가는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을 뺀 어제까지의 5거래일 동안 음봉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재차 양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18,600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이후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전고점에 17,850원을 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16,550원인데요. 지금 힘을 비축해서 재차 양의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17,850원을 터치하게 되면 18,6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손절가에 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도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목표가 18,6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여전히 관심 있는 종목은 앤디포스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대량 거래를 일으켰고요. 지금 지난번에 대량 거래 1,000만 주 이상이 거래됐던 9월 9일과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9월 9일은 갭상승에서 하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하락으로 밀리면서 2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주가는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반대로 3%에서부터 시작해서 25%까지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큰 거래량을 만들었고요. 제가 목표가를 수정해서 이제 6,200원을 안내를 드렸는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대량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단기로 보이는 6,200원의 저항을 뚫어버리게 되면 다시 또 7,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온 현황을 봐서는 단기 저항은 6,200원 그리고 스윙 패턴으로 본다면 7,4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와 같은 그 배경은 상승의 배경은 그동안 바이오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소외됐다는 점. 그 다음에는 신장원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이러한 그 기술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또 최근에 중국의 심포지엄에 참여를 해서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단기 6,200원, 스윙적으로 7,4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앤디포스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단기 추천을 해주셨고요. 특징주 이제 바로 살펴봅니다. 지금 한 15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 특징주 우리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로는 5G 관련 광분배기 제작을 하는 회사고 또 오늘은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이 나와서 동사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양자 암호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이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넷도 크게 상승을 했고 또 코이버 그리고 오피시스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을 가져왔고요. 우리로도 장중에는 28%나 상승을 하고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저항대 부딪히는 모습이죠. 일목균형대 구름층 상단을 부딪히면서 밀렸는데 이런 저항대를 부딪혔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음번에는 이 저항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갈 수 있는 곳은 주봉에서의 전 고점을 보면 3,700원대가 있습니다. 3,700원대.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 오늘 큰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바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주면서 힘을 비축할 것이냐 따라서 단기로 가느냐 또는 스윙으로 가느냐 따라 이런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700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주식수는 2,4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1,800만 주입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 이 거래량을 일으킨 어떤 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상방을 보시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1359번님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올라와 있고요. 5,530원의 비중 10%인데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제일바이오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 최근에 6,6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던 것은 이 회사가 이제 동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돼지열병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돼지열병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4,4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는데요. 5,500원이면 고점에서부터 20% 하락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4,480원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일봉에서 60선과 120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더블 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더블 지지가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재차 상승이 나올 텐데요. 매수하셨던 가격 5,500원보다 낮은 5,4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그 자리가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점 6,600원과 지금 4,400원의 중간 지점이죠. 5,400원 부분이. 그래서 5,5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5,4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현재 지금 더블 지지,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4,380원부터 4,400원 사이입니다. 여기를 깨버리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이 더블 지지를 깬다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4,400원대의 지지를 확인하시고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시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400원대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4,400원 지지가 강하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5,400원에 매도한다 그러면 이철로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에 대한 대응 방향성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영우 DSP 올라와 있습니다. 3178번님께서 1,500원에 비중 10%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비중은 적절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영우 DSP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고 사실 일봉상에서의 지금 보이는 저항이 1,900원대 있습니다. 1,820원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를 눌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1선 약간 하회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영우 DSP는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의 반복을 하면서 또 지금은 하락 상태에서의 지지력을 구축하고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에서 흐름은 가장 큰 저항이 1,950원이 있습니다. 1,950원. 그 자리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21선과 61선 사이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1,500원 이하를 하회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지난 10월 11일은 저가 1,500원을 터치하면서 일봉에서 60선의 지지를 확인해 주면서 단기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확인 안 돼서 또 무너지게 되면 위험하니까 손절 라인은 1,500원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다음 주쯤에 다시 1,600원 라인 위에 올라서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1,800원을 넘어선 1,950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50원 바라보시고 손절 라인은 1,500원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우 DSP 1,500원을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6062번님의 포비스 TNC 1,595원에 비중이 이번에 굉장히 높네요. 5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포비스 TNC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비중이 많으신데요. 포비스 TNC는 지난번 9월 5일날 윗꼬리를 달면서 그 자리를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1,760원, 그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였습니다. 저항대를 맞고 2개월 동안 행보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작년에 영업이익은 19억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상반기 48억입니다. 이 추세라면은 1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589억에 불과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 2개월 동안에 60일선을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1,450원인데 오늘은 저가 1,460원까지 왔었죠. 다음 주에 1,450원을 한 번 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재차 밀려버리게 되면 1,3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450원의 지지력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봉상에서 큰 저항을 맞고 밀려서 2개월 동안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주봉의 저항선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봉의 저항, 보여지는 저항선은 1,700원대가 있습니다. 1,720원 정도가 저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을 보시고 1,450원 지지를 받고 1,550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1,700원대 매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믿고 또 그런 방면에서 이 주식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비스 TNC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1664번님의 체리브로입니다. 3,800원에 비중 10%. 오늘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체리브로 종목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브로도 역시 돼지열병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120짜리, 60짜리 더블 지지 라인을 구축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데 체리브로는 일봉의 240선의 지금 지지 라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돼지열병 수혜주들의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지금 지지라인을 구축하면서 재차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한 종목만 그렇지 않고 뭐 체리브로라든지 또는 마니커라든지 오리손 FNG라든지 또 백광소재라든지 체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조열병 수혜주들이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한 종목만 하락한다고 했을 때 하락만 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같이 보십시오. 차트들이 다 비슷하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하고 있지 않나. 차트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또 돼지열병이 잠잠하고 있는데 좀 잠재되고 있는 그 돼지열병이 또 발병이 나온다 그러면 또 동사 같은 경우도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3,500원이 됩니다. 3,500원. 3,500원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거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돼지열병 수혜주에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3,500원의 저항도 강력하게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500원의 저항가를 반드시 기억하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지금 단계에서 손절 라인을 잡기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이 나와도 2,420원 부근에서는 또 저점을 잡고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손절 대응이 아니라 2,42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3,500원의 목표가는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리브로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하나 더, 한 2개 정도 더 갈 수 있겠네요. 9145번님의 세경 하이테크 들어와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35,200원,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경 하이테크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이제 큰 수익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7월에 상장해서 이렇다 할 하락이나 조정 없이 큰 상승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작년 영업이익은 386억인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230억입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4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시가총액이 3,300억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가총액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단기에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59,400원까지 갔다가 밀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자리 이제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6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59,900원을 설정해 드릴게요. 59,9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목요일 날 어제 15%까지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 중심 라인이 52,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만든 날에 중심 라인을 훼손하게 되면 밀려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일봉의 20선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52,500원의 손절란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깼을 때 바로 손절이 아니라 그 자리를 깨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52,500원의 손절라인을 기억하셨다가 깨게 되면 반등이 나왔을 때 53,000원대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21선인 49,000원대 확인하러 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현재 지금 56,900원입니다. 근데 양봉을 들었던 어제의 고가인 58,000원을 58,0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앞자리 6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항대가 또 자릿수 저항이라고 앞자가 5자에서 6자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되기 전 59,900원에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들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상담 될 것 같습니다. QSI 7598번님께서 12,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QSI 종목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0날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저도 이 종목을 유심히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서 저점을 10월 18일날 잡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에어페어에도 참여하는 회사로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죠. 단기에 급락을 해버렸는데 지금 또 반면에 저점 라인에서의 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1%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단기 급락하는 경우는 일봉의 21선을 터치하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자리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셨던 가격이 12,000원대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2,000원대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1차 저항 매도 라인은 12,000원 그리고 기존선 자리인 12,600원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단기 급락한 자리에서 큰 급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저항 라인 12,000원, 2차는 12,600원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2,000원에 매도하시면 손해를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죠. 12,000원에 50% 매도 그리고 12,600원에
나머지 50%를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안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QSI까지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고 대표님도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금요일 시장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2086.73 다시 빨간불이네요. 예, 소폭 1포인트 정도 현재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지금 한 3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이지만 빨간불이네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089 장중 고점인데 고점 부근 마감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는 어떻게 변동이 좀 있나요? 예, 수급 주체 보시면 지금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만 사던 시장인데 기관까지 매수고요.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사주나 했더니 연기금까지도 78억 원 매수입니다. 개인이 916억 원 매도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큽니다. 3.63%.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실적 나온 뒤에 계속 잘 달리네요. 현대차도 실적 나온 뒤에 잘 달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도합, 네이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모두 빠지는 가운데 LG화학이 30만 원 위에서 이제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이 652, 코스닥은 회복이 잘 안 되네요. 0.9%대의 하락인데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758부터 658부터 651까지 빠진 뒤에 더 이상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수급 주체는 개인만 삽니다. 949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94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가 HLB나 제약바이오였죠,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낙폭 거의 다 줄였는데 HLB가 빠질 땐 또 많이 빠지네요. 예, 올라갈 땐 무섭게 올라가더니 지금 15만 7천 원대까지 내려왔고 15% 하락입니다. KMW가 아까 저희 특징주 시간에 정보경 캐스터가 노키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노키아의 23% 주가 하락으로 KMW가 이만큼까지 내려갈까 사실 이런 의문은 좀 시장에서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도 5%대의 하락, 휴젤, 메디톡스 하락하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와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인 건데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극명하게 갈리는 이번 주엔 시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 한 주를 마감은 금요일인데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마지막 좀 힘을 내서 강박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심에도 개인만 매수하면서 1% 가까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좀 내포하고 있는 한 주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장의 등락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정치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사이가 유입된 코스피가 좀 선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분석도 오늘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은 모멘텀과 함께 외국인 수급을 좀 한 줄 마감해서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테슬라 실적이 지난번 호조로 나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S&P 500 종목들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발표된 기업의 약 80%가 예상 실적을 상회하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미국에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 PMI 지수도 51.5
5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특히 제조업 지수와 소비 관련된 지표는 미국 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장을 상승하는 요인을 좀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면 이번 한 주에 대부분 의약, 바이오와 전기전자, IT 업종에 집중된 매수 형태를 좀 보여줬는데 이 매수는 대부분 공매도 환매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경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S&P 500 지수가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고점을 좀 갱신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조금씩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고점을 치고 나갈 경우에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시장에서 하방 비중을 좀 줄이고 상방 쪽으로 좀 보면서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던 의약, 바이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집중적으로 환매를 하면서 이런 고점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어땠습니까? 오른 섹터 있고 내린 섹터 있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은 IT 업종과 약품 업종이 상승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공매도 환매와 관련된 부분과 상당히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의약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매도 환매가 들어왔고 이 부분은 유럽에서의 매출에 대한 아무래도 좀 실적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에 좀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레포트는 계속해서 오늘도 반도체 경기 굉장히 안 좋다라는 반도체 가격 폭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레포트는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 휴대폰 관련된 부분들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는데 레포트의 반비례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 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 좀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의약 바이오 업종에 따라서 등락을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도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지수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네요. 0.11% 소폭 올라가면서 2087.89포인트 거래 마감합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좀 아쉽죠. 0.97% 내려가면서 652.34포인트에 마감합니다. 환율도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10전 올라가면서 1173원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계속 이어갑니다.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8월 저점 이후 기관이 매수한 탑5 종목 오늘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난번에 특이하게 개인이 매수한 종목 봤는데 수익률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엉망이었잖아요. 기관 매수 종목들은 어땠는지 또 어떤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기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섹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외국인과 개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선방했다. 그리고 개인은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마이너스지만 상당히 좀 줄어든 약보합권의 등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의 성격을 보시면 상당히 선방했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기간이 아무래도 이번 반등장 특히 연기금을 주축으로 해서 이 후반부로 하면서 금융투자까지 가세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기간 쪽의 수익률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기간이 이 기간 동안 매수한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고 이 기간 동안 17.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반도체에 대한 악재는 계속 쏟아지는데 오히려 반도체 저점론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7.5%라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매수한 종목이 바로 이 SK 하이닉스인데요.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반도체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간에 매수한 기간 동안 16%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지만 반도체 가격이 좀 둔화됐다. 전년 대비에 대해서 어렵지만 지금 현재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다는 저점론 여기에 좀 탄력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도 16%
20%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매수한 종목이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 바로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기간 동안 무려 35%라는 아주 좋은 경이로운 수익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이오 업체와 좀 다르게 실제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유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공매도 판매 물량까지 물리면서 무려 이 기간에 35%라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거둬들였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휠라 코리아인데요.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5%라는 마이너스 성장 수익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휠라 코리아는 지주회사創立과 관련해서 이 시간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이 매수한 이유는 바로 다른 곳에 있죠.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전체적으로 휠라 코리아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 분기 배당으로 배당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펀드 관련된 가치 펀드나 인덱스 펀드 혹은 배당과 관련된 펀드들은 이 분기 배당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마이너스 5%라는 소폭의 수익률 마이너스를 좀 겪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해 볼 만한 위치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한 종목 다섯 번째로 매수한 종목이 바로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지주도 4% 정도 상승하면서 플러스권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은행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도업종, 주도 섹터로 좀 보기는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서도 실적이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부분이 은행주 반등을 조금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신한지주도 배당률이 4%가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평가 메리트에 배당 메리트까지 같이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기간에 매수한 전체적인 탑5 종목들은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고, 이전에 우리가 보면은 반등장에서 항상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기간에서 상당히 선방한 모습은 3분기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4분기에서는 역시 매수 주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아무래도 4분기쯤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급 나가는 종목들 잘 보시면은 기간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기간에 매수하는 종목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지만 4분기에는 또 다른 매수 주체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열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은 또 휴장이고요. 월요일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SK네트워크나 원익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늘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금 길게 좀 볼 수 있는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터주는 사실 올 초에 YG를 비롯해서 SM 상당히 영업 외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JYP는 상당히 좋은 실적과 함께 굉장히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엔터 업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월 이후 반등도 상당히 약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악재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영업 외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YG나 SM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호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한 42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16% 정도 성장, 영업이익도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2%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JYP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JYP가 가장 활발하게
신인들이 많이 등용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치라는 그룹이 앨범 판매량 10만 장을 넘기면서 최근에 이제 10만 장 넘는 아주 보기 드문 경우가 좀 나왔고요. 여기 4분기에 갓세븐이나 트와이스가 컴백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은 4분기에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차트는 상당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하방 쪽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요. 16,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진 상태고, 바로 여기서 등락을 주고 상승하느냐 부분은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갈 수 있는 수익 투자 이상을 좀 고려하고 계신 분, 분할로 좀 접근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이 있겠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장중에 확인하고 싶다, 가격적인 진입가, 청산가, 손절가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종목을 미리 확인하실 수도 있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증시를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주를 또 대비해놓고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